제가 피부과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요, 보습제를 안 바르셔서 생기는 증상으로 피부과에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매일 보습제를 열심히 바르셔야지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보습제 거의 열심히 바르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습제 어떻게 바르고 계세요? 하고 여쭤보면 대부분 이 보습제를 잘못 바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보습제를 제대로 바르는 방법, 그리고 나한테 맞는 보습제 고르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점점 날씨가 추워지면서 피부가 바짝바짝 마르고 건조해지는 게 좀 심해지죠. 특히나 이런 겨울철에는 난방기기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쉽게 피부가 건조해져서 보습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요. 대체 이 피부 보습 하는데 보습은 대체 뭔지, 그리고 내가 제대로 보습을 하고 있는 건지 오늘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피부에 보습을 해줘야지 피부가 촉촉하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 뭐 이런 얘기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피부 구조를 알면 이 보습이 왜 중요한지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피부는 크게 표피층, 그리고 진피층, 그 아래 지방층,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가장 위에 있는 표피층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때 밀 때 나오는 때 같은 각질층이 있습니다. 이 각질층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피부 장벽의 기능을 합니다. 이 장벽이라고 하는 건 보통 외부의 물질로부터 안을 보호하는 역할이 기본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피부 장벽은 피부 밑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까지 막아주는 기능을 해요. 그리고 이 표피층 아래에 있는 진피층에는 콜라겐이라든지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이런 여러 가지 보습인자나 탄력을 유지하는 인자들이 있어서 피부가 조금 더 건강하고 매끄럽게 유지를 해줍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이 성분이 보습에서는 가장 중요한 녀석인데요. 본인 크기보다 1000배 정도 큰 수분을 빨아당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피층의 수분이 촉촉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딱딱한 각질층이 이 촉촉한 안을 보호를 해준다. 겉바속촉 삼겹살, 뭐 이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이해가 수월하겠네요. 그래서 이 피부 보습이라고 하는 거는 피부 안에 있는 수분기가 밖으로 증발하는 걸 예방을 해주는 효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 피부 보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요, 피부에서 가장 먼저 각질층이 트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때가 나오는 부분인데, 우리 쉽게 말해서 발 뒤꿈치 보시면은 하얗게 튼 부분이 있죠. 이게 얼굴 전체가 이런 식으로 변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피부는 이 건조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대응을 하기 시작하는데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피부가 가려지고 붉어지고 주름도 빨리 생기게 됩니다. 게다가 이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요, 피부 안에 있는 색소를 만들어내는 이 공장이 활성화가 되면서 색소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색소 침착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보습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보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제품을 쓰는 게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습제는 크게 함습제와 밀폐제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이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어야 되는 함습제형 보습제의 대표적인 성분이 아까 말씀드린 히알루론산입니다. 요즘에는 히알루론산이 굉장히 잘 알려져서 제형도 다양하고 분자 크기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히알루론산의 분자 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습제 고르실 때 사실 이것만 알면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피부 타입이랑 뭐 크게 상관없이 히알루론산은 되도록이면 크기가 500달톤 이하인 저분자형 히알루론산이 들어간 제품을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실제로 여러 피부과 논문들을 찾아보면요, 이 500달톤 룰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500달톤 이하의 히알루론산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이 500달톤 이상 크기의 히알루론산은 피부 깊이까지 침투를 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질층, 딱딱한 표피층을 뚫고 진피층까지 히알루론산이 도달을 해야지 피부에 보습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500달톤 이하의 크기를 쓰는 게 좋겠죠. 반면에 밀폐제는 함습제와는 다르게 이 기름 성분이 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습제랑 다르게 기름 함량을 조절을 해가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 유분의 함량이 가장 적은 로션 타입은 지성 피부인 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로션보다 조금 더 오일 함량이 높은 크림 제형의 밀폐제 같은 경우에는 지성 피부보다 조금 건성인 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피부가 너무 바짝바짝 마르고 쉽게 세안만 하면은 바짝바짝 갈라지고 당기는 심한 악건성인 분들은 오일 함량이 거의 가장 높은 오일 제형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간혹 이 피지 분비량이나 본인의 피부 타입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오일 타입이 밀폐가 잘 된대 해서 오일 형태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성 피부인 분들이 이 오일 제형을 쓰게 되면 피부 트러블도 훨씬 많이 생기고 모공도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에게 맞는 보습제를 찾았다면 지금부터는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첫 번째는 함습제나 밀폐제 둘 중에 하나만 쓰는 실수인데요. 간혹 가다가 이 속건조가 너무 심해서 시술을 받으러 오시는 분이 있는데 속건조를 잡겠다고 함습제만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함습제를 바르면 당연히 수분은 채워지지만 밀폐제로 이렇게 코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분이 쉽게 날아갈 수 있어요. 수분이 날아가면서 오히려 피부가 훨씬 더 건조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속건조를 해결하는 리쥬라닐러나 이런 시술을 받기보다는 밀폐제를 한번 추가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 실수는 밀폐제를 먼저 바르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보습제를 바르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 묽은 제형부터 끈적끈적한 제형으로 바르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유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 밀폐제형 보습제를 먼저 바르게 되면 이 함습제형 보습제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습을 하실 때에도 우선은 함습제부터 바르는 습관을 기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전에 여러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바세린이 대표적인 밀폐제형 보습제니까 우선은 묽은 로션 먼저 바르시고 그 위에 바세린을 바르시는 게 맞겠죠. 지금부터는 이 보습제를 바르는 소소한 꿀팁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세안하시고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는 게 중요합니다. 간혹 가다가 세안하시고 이렇게 스킨케어 하는 게 귀찮다고 양치 먼저 하고 그냥 머리 말리고 그 다음에 스킨케어 해야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세안을 하고 이렇게 텀이 생기면 그 사이에 얼굴에 있는 수분이 증발하면서 건조함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보습제를 흡수를 하는 능력도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 되도록이면 세안을 하시고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말리던가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 꿀팁은 흡수를 시키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보습제를 여러 번 피부에 바르는 게 물론 좋지만 이 시간 차이를 두고 바르셔야 돼요. 이 여러 개의 보습제를 시간차를 두지 않고 계속 겹겹이 바르게 되면요, 우리가 얇은 이불을 한꺼번에 여러 겹 입는 거랑 비슷해요. 피부가 굉장히 답답해하고 트러블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흡수가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습제를 도포를 하실 때는 가볍게 문지르고 도포를 하신 다음에 3분 정도 기다린 다음 다른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게 좋겠죠. 지금까지 보습제를 제대로 바르는 방법과 나에게 맞는 제품까지 좀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세요? 제대로 바르고 계셨나요? 피부과 선생님들이 왜 보습 그렇게 강조를 하는지 좀 이해가 되셨죠? 피부 보습은 사실 바르는 것뿐만 아니라 먹는 것도 의외로 중요하니까 항상 수분을 많이 섭취를 해주시는 것도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